저는 그 전북대 농생대 농생물학과에 있는 김재수 교수라고 합니다. 아까 소개를 정말 감사하게 잘해 주셨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농생물학과에도 있지만 지금 뭐 다른, 어, 농축산식품융합학과하고 그다음에 식물방역학과 소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겸임으로 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미생물 살충제입니다. 이 워딩 자체는 어려운 말은 아니죠, 그렇죠? 미생물로 해충 방지하는 그런 얘기인데, 아, 제가 이제 최근에도 이제 다른 데서 한번 이런 내용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이런 것들을 좀 주제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이렇게 전공에 이렇게 집중해서 깊이 들어가면 좀 이해하시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여러분들 저보다 또 다른 분야의 전공자이시니까. 근데 이제 좀 편한 얘기이지만 또 고민해 볼 수 있는 얘기로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 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겪은 내용들이 이제 미생물 살충제 연구 개발에 도움이 됐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 이게요? 예, 예, 잘 안 되네? 하여튼, 이제 제가 이제 그 상당히 보기에 비해서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흰머리가 많아갖고 나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나시면 좀 깜짝 놀랐을 분들도 몇 분 계시는데, 제가 이제 그 대학을 졸업할 때, IMF가 터진 그 다음 해였어요. 99년도. 그래갖고, 이게 졸업한 다음에 뭘 해야 되지? 막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학부 졸업하고 나서. 그래서, 뭐, 이렇게 기업으로 빨리 취직을 해서 돈을 벌까? 아니면, 공부도 더 해보고 싶은데, 막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으시는 분이 아마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분들도 있고, 좀 일부는 좀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적절하게 좀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보통 이제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빨리 취직해서 돈을 좀 벌어갖고 독립을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죠? 그지 않나요, 교수님? 제가 어제 학부생들하고 이렇게 저녁에 소주 한 잔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졸업하면서, 한 세 군데를 저렇게, 제가 지금 여기 세 군데, LG 유통, 저는 이제 참고로 이제 그 농생물학 전공입니다. 이제 곤충 전공이었는데, 근데 완전히 전공이 다른 이제 유통 쪽으로 이렇게 제가 좀 가려고 해서 했는데 여기 이제 합격을 했고요. 근데 좀 그래도 좀 다른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갖고 여기 이제 어, 예, 하여튼 저 우측에 어, 저희 지도 교수님이셨던 이제 안영준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한국상공이라고 여기 보면은, 아이고, 예, 이게 지금 한국상공이라고 하는 농약회사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몇 분 계실 거, 그렇죠? 한국상공이라고 농약회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장 사이즈로 봐서는 한 5, 6위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한국상공이. 근데 저기에 이제 어플라이를 했는데 지도 교수님 추천을 받아갖고, 근데 6명이 면접을 봤어요. 근데 저는 좀 그래도 자신감 있게 되지 않을까 했는데 바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아, 근데 알고 봤더니 합격한 상당수의 분들이 이제 석사생이었고, 저는 이제 학부 졸업생이었고, 뭐, 꼭 기단 그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지도 교수님 한 군데 더 추천해 주셔갖고 간 게 이제 동부한농이 지금 이제 파마농이라고 LG화학 자회사입니다. 거기에 이제 면접을 봤어요. 그래서 면접 봤을 때 이제 저는 원래 뭐 기획 쪽 뭐 이런 마케팅 뭐 이런 쪽에 관심이 있어갖고 지원했는데, 이제 그 임원분께서 혹시 연구소로 보내주면 연구 잘하겠냐 뭐 이렇게 해갖고 당연히 잘한다고 해야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LG 유통, 지금은 GS 유통이죠. 그렇죠? GS고 여기 그 당시에 동부한농 두 군데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LG 쪽이 연봉이 셌어요, 훨씬 그때. 아니, 그 LG 쪽이. 근데 연봉보다는 뭔가 좀 제 전공을 살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연봉이 그때 IMF인데 그때 아마 동부한농 연구소의 연봉이 한 2천 조금 넘었을래나? 그래서 격달로 이렇게 보너스가 나와서 사실은 진짜 뭐 제가 왜 들어갔나 막 이런 생각도 좀 했었지만 하여튼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요. 이제 제가 이제 그
연구소 생활을 이제 99년부터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 했어요. 파마농 연구소에. 그래서 10년 동안 연구소, 예, 학부, 예, 예, 아직 얘기가 다, 그 얘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 여기 이제 그 경기도 화성입니다, 여기가. 그 옛날에 영화에도 나왔던 뭐 살인의 추억, 뭐 연쇄살인 사건, 뭐 이런 지역입니다. 이 밤에 걸어 다니기 좀 무서운 동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엔 상당히 안전한 동네고요. 요 옆에 이제 수원여대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연구소 메인 건물이고, 여기가 이제 실제 뭐 비닐하우스 뭐 이런 뭐 연구시설들이 이렇게 있고요.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연구를 했고, 뭐 실제 이런 일들을 합니다. 주로 이제 랩 베이스의 일들도 좀 있었지만 아무래도 이제 농약을 개발하는 회사이다 보니까 등록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뭐, 논포장도 좀 다니고, 밥포장도 다니고, 뭐 이렇게 온실 연구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동부한농 연구소가 나중에 2005년도에 이제 대전 그 연구단지 안으로 내려옵니다. 거기 굉장히 많은 유수의 대기업 연구소들이 같이 모여있고, 정부 출연 연구소들도 있고, 뭐 아실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대전에 이제 문지동이라고 그쪽으로 이제 내려와서 생활을 했고요. 근데 제가 처음에 회사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그 연구소 조직이 한 5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거의 한 80% 이상이 석사급, 그리고 그 중에 한 10% 정도가 이제 박사급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제 이제 포션이 어느 정도였을지 아마 이제 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거기서 했던, 직무가, 뭐였냐면 이제 그, 바이오페스티사이드라고 그래갖고 이게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생물농약? 생물을 이용한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이게 그 정식 팀이 아니라 이제 TF, 태스크포스 팀이었었는데 실제로 뭐 쉽게 말하면은 아직 뭐 돈을 벌어다 주는 어떤 제품을 만들기에는 좀 뭐 한계가 있지만 그냥 한번 투자해 보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제가 그 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제품을 판매하는 부서에서는 별로 이 연구소의 이 섹터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제품이 나오는 부서는 아니니까. 반면에 이제 관심이 이제 본사로부터 이제 줄어들다 보니 연구소장님의 재량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연구소장님이 다양한 기회도 주시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이제 배우고 보고 했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학부생으로 이렇게 연구소 생활을 하고 이렇게 서바이벌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존을 할 것인가 고민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한 1년 차, 2년 차 되니까 처음에는 잘 몰랐었는데. 자, 그러다가 이제, 아이고, 이게 포인터, 예, 제가 열심히 눌러보겠습니다. 안 되나? 하여튼. 제가 이제 그 연구소 생활을 하다가 저희 그 우측 끝에 여기 카메라 안 나오지, 제가. 예. 우측 끝에 계시는 분이 당시 저희 팀장님이 명을재 박사님이었는데, 명을재 박사님이 학위를 한번 해보지 않겠냐라는 이렇게 제안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때 이제 사실 회사를 나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제안이 들어와서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학위 과정을 여기로 다녔습니다. 여기가 제 서울대학교 농대라고 이게 수원에 있었죠. 그리고 화성하고 수원하고는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았습니다. 퇴근하고 계속 다녔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했던 연구가 여기 보시면은 아이고 하여튼 저기 MD라고 써 있는 바실러스 스토링게인시스, 우리가 BT라고 하는 세균을 이용한 살충제입니다. 뭐 그다음에 여기 ACMMP라고 하는 바이러스, 뭐 우리가 요즘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사실 바이러스도 곤충만 죽이는 바이러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곤충을 이용하는 그런 바이러스 방제 연구를 좀 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제 석사 내용이 됐었고, 석사를 한 2년 동안 하면서 이제 땄습니다. 이제는 뭐 더 이상 뭐 굳이 학위가 더 필요할까 이런 차에, 여기 보시는 이제 장성식 박사님이라고, 이게 저희 팀장님으로 새로 또 오셨어요. 왜냐면 이분이 이제 더 우측에 저분이 계속 더 높이 올라가셔갖고, 근데 이분이 이제 또 박사를 한번 해보지 않으련 이렇게 했는데 생각 없이 그냥 하게 됐습니다. 이분은 지금 이제 경농이라는 회사의 부사장님으로 계시는데, 우리 그 경농이라는 회사 뭐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우리 전북대 조비장학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 경농이 동호그룹에 속해 있는데 조비장학금이라 그래갖고 농대 다니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장학금을 줍니다. 학생들 많이 수혜를 받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고
박사과정이 이제 그때 이제 서울대가 이제 저기 관악으로 다 이전하면서 좀 거리감이 있었지만 프로젝트가 또 있어갖고 곰팡이를 이용한 살충제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또 연구를 하게 됐는데 저희 지도 교수님이시고요. 이분이 이제 그 파마농 연구소장님인데 정봉진 박사님이고 하여튼 여러모로 많이 이렇게 좀 도와줬습니다. 예, 사실은 어떤 그런 프로그램 자체가 쉽게 말하면 기업체에서 이렇게 그 연구원을 하기 준 요즘에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은데 예, 국가에서도 그런 것들을 장려하는데 그때는 그런 게 별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기회를 받아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죠. 근데 이제 보통 미생물을 이용한 뭐 해충을 방지하든 병을 방지하든지 간에 사실은 대학이 갖고 있는 또 좀 어느 정도의 한계점은 산업화 기술을 이렇게 어떤 연마하거나 학생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어, 부분이 좀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연구소에 있으면서 이제 미생물 발효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사이즈가 되는 것들을 좀 많이 이렇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저한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미생물을 이용한 해충 방지에서. 그래서 그때 이제 같이 연구소에서 일하면서 제가 그때 이제 책임 연구원이 됐었는데 그래서 이런 미생물 제품들을 많이 좀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근데 뭐 제가 곤충 전공하는 사람이 미생물을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마는 근데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이 그쪽 전공이기도 하고 요분이 이제 양동수 박사님이라고 동아바이오텍에 계셨던 분인데 이제 배양 쪽으로 전문화된 또 이렇게 벤처를 운영하고 계셔서 저희랑 일도 같이 해갖고 많이 좀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느끼는 건데 제가 하는 전공 위에 다른 전공들의 힘을 받아서 연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게 돼요. 요즘에 협업 연구라는 부분도 많고. 근데 언어가 이렇게 통일되지 않고 이해를 못하면 사실은 상대방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제가 이해하거나 저희 연구에 활용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경험들 때문에 아마 이제 미생물을 대량으로 배양할 때 뭐 어떤 뭐 단가 얘기라든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찌 보면 연구에서 많이 이렇게 스킵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고 생산성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조그만 플라스크 배양이 아니라 굉장히 큰 사이즈에서 어떻게 생산할까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조금은 더 이제 지금도 이제 업체들이랑 많이 얘기하는데 저도 이해해 주려고 그리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그와 관련된 이제 논문들을 실험한 것들을 좀 이렇게 정리해서 이제 논문화한 건데 요거는 쉽게 말하면 이제 목화진딧물을 이런 미생물 배양을 통해서 이렇게 얻은 것들을 활용해서 방지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제가 배양을 한 1.2kgton까지 했었거든요. 사실은 배양이라는 게 어찌 보면 굉장히 노가다입니다. 왜냐하면 밤을 새우는 작업이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이제 제가 좀 경험했던 것들은 제가 이제 포인터가 있는데 그 제형이라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 미생물 소재를 뭐 해충을 방지하든 아니면 축산용으로 쓰든 아니면 뭐 건강 기능성으로 개발하든 어떤 파이널한 폼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품화되는 수준의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제가 이제 기업체 연구소에 있으면서 많이 경험을 했고 물론 이제 이쪽에 전문가가 따로 계시고요. 여기 보시는 지금 이제 파마농 연구소 소장님이신데 그때 제형을 담당하셨고 제가 있을 때 많이 좀 배웠습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제형 연구는 주로 이제 합성농약, 화학농약 베이스로 많이 돼 있거든요. 왜냐면 뭐 매출이 많이 발생하는 품목에 제형 연구가 많이 되겠죠. 근데 저희 미생물을 이용한 쪽의 제형 연구는 이제 그쪽 분들한테는 사이드 잡이에요. 성과에도 반영이 안 되고 뭐 저희가 인사 고가를 맞는데도 그 실적들이 반영이 잘 안 되니까 잘 관리를 안 하죠.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제가 직접 제형을 좀 공부를 하고 배워야겠다. 제형을 보통 아트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일반적인 어떤 기술, 어떤 이론을 좀 배우면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의 처방을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조합으로 저도 이렇게 좀 하면서 이것도 이제 제가 이제 제형하는 분들을 지금 만나면서 얘기하면 이거는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제를 리딩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보통 잘 모르는 분야랑 일을 하게 되면 그쪽에 딸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쪽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그쪽에 언제까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 뭐 이런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뭐 어떤 그 큰 프로젝트를 운영할 때 이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마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제형 연구한 것들도 이렇게 했고 이제 토박이라는 이제 미생물 살충제가 이제 그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연구소에 있다 보니까 저희 연구소장님한테 제가 잘 보이려고 노력을 했겠죠. 왜냐면 조직이 쌓이니까. 그래서 이제 연구소장님하고 해외도 많이 다니면서 지금 느끼는 거지만 뭐 다양한 분야가 있겠지만 이제 미생물을 이용한 해충 방제도 한국이 굉장히 이렇게 선두주자가 될 수 있구나.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렇게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밖에서 보는 게 상당히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기업체 연구소에 있으면서 뭐 이런 다양한 제품들이 좀 이렇게 시장에 나왔습니다. 일부는 성공한 것도 있고, 뭐 일부는 성공하지 않은 것도 있고, 뭐 NEP라고 해갖고 그때는 이제 산자부의 신제품 인증. 이게 NEP하고 아마 NET가 있을 거예요. 여기 또 보면 테크노파크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때 이제 미생물 소재로는 아마 저희가 처음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150억 정도 이렇게 엑스텐이라고 농진청하고 같이 공동에 완공한 건데,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겠죠.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지금 이제 동부그룹이 업계 사이즈가 많이 줄었고, 이제 파마농으로 해서 이제 LG그룹에 이렇게 속해 있는데, 그때는 이제 계열사별로 몇 명을 뽑아갖고 이렇게 경영자 과정을 좀 시켜줬어요. 이게 이제 성균관대 경영자 프로그램입니다. 그 동부그룹 경영자 과정이라는 이제 타이틀을 붙여갖고, 이제 1년짜리 프로그램인데 매주 이제 토요일 날 뭐 풀로 하는 강의이고요. 여기서 사실은 제가 지금 학교에 왔지만 학교에서도 아까 보셨지만 많이 작긴 하지만 그래도 작은 조직을 움직일 때 굉장히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배웠던 게 뭐 예를 들어서 기획이나 뭐 인사, 노무, 회계, 뭐 매니지먼트 이런 건데 뭐 돈 관리하는 건 저는 아직도 좀 부족하지만 이런 흐름들을 좀 알면서 이렇게 사실은 인사 관리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디든지. 그래서, 대부분의 연구실이나 이렇게 뭐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성과 베이스로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일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 어떻게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까 이런 것이고요. 대학의 인사는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대학에 온 지 한 11년차 되는데 대학의 인사는 또 젊은 학생들을 이렇게 동기부여도 시키고 좀 가치관도 한참 차이가 나고 뭐 이런 친구들을 어떻게 재밌게 연구에 집중시키고 그리고 또 자기 발전도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기업하고는 다른 것 같지만 그 저변에 깔려있는 생각들은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제가 1년을 다니고 나니까 이제 반면에 또 연구 쪽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획을 하고 막 그러니까. 그럼 여기에 기획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분히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에요. 연구 거의 혼자나 아니면 한두 명이 같이 하는데 기획이라는 건 굉장히 많은 부서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뭐 맞는 팀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또 힘들고 뭐 사실은 어렵지 않은 일들을 해야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되니까 이제 저도 막 여기 그린에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지치게 되더라고요. 예, 이 일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하면서 연구소에서 기획을 하면서 이제 뭐 농약뿐만 아니라 비료, 종자, 그다음에 농자재 뭐 이런 다양한 분야의 좀 산업들을 좀 더 이렇게 좀 어깨너머로 배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10년 차 정도 됐는데 그때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는 좀 새롭게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가 그때 한 35, 6 정도 됐나 모르겠는데 그래갖고 여기 보시면 이 미국 저기 북동부 끝쪽에 이제 버몬트주라고 하는 굉장히 작은 주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작은 주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가장 작은 주에 살고 있지만 가장 이렇게 민주적이고 뭐 창의적인 생각하는 사람들로 되어 있다 뭐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대학에 제가 이제 포닥으로 가게 됩니다. 한 3년 좀 안 되게 갔었는데 그때 사진들이고요. 그때 제가 이제 이 총체벌레라고 하는데 지금 뭐 해충에 대해서 좀 뭐 기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농업 작물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심각한 해충 중에 하나입니다.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작고요. 뭐 저는 이제 저는 자주 보니까 뭐 길이가 한 5mm도 안 되는 작은 해충이고 굉장히 다양한 작물에 발생하고 주로 이제 플랜트에 발생하는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굉장히 중요한 해충입니다. 그리고 워낙 세대가 짧기 때문에 저항성도 많이 와서 쉽게 말하면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약재가
적용이 어려운, 약효가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그런 이거, 예. 그런 해충을 이제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뭔가 곰팡이 같은 걸로 이렇게 죽어 있잖아요. 그래서 곰팡이로 방지하는 연구를 좀 같이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하신 그룹들에 제가 조인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갑자기 이제 저도 이제 이게 또 여기에는 사실 코리안 커뮤니티가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다른 주에서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뭐 좀 그때 이제 제 와이프하고 딸내미하고 데려갔는데 하여튼 저는 행복했는데 이제 다른 와이프는 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올 때 저희 모교인은 한국으로 다 이제 서울대로 올까 아니면 이 크릭이라고 하는 게 한국화학연구원이에요.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대전 연구단지에 이게 전국 출연 연구기관 중에 하나고 거기에 계시는 분도 이제 저한테 제안해 주셔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좀 살아온 길을 좀 뒤집어 보면은 대부분 이제 현장 쪽의 연구고 좀 이렇게 분자생물학이나 유전체 연구 물론 했었지만 그 깊이가 깊지 않아서 앞으로 이런 연구를 더 하려면 이런 쪽의 연구를 더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 밑으로 이제 다시 들어가서 생활을 한 1년 정도 했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여전히 이제 이게 사실은 연구를 많이 하다 보면 오래 하면 불안해집니다. 왜냐면 퍼머넌트한 안정적인 잡이 없는 거니까 이 시기에는. 그래서 제가 고민도 많았지만 하여튼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고 여기에 계시는 저보다 예. 요 최재형 박사님이라는 요 분이 있는데 요 분이 이때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돌이켜 보면 상당히 뭐 또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냈고요. 그러다가 이제 전북대 이제 공고가 나와서 이제 어플라이를 했다가 이제 뭐 어떻게 운이 좋아서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북대, 이게 아시죠? 전북대 정문인데 예전에는 좀 이거하고 좀 다른 모습이었지만, 우리 전북대를 대표하는 어떤 랜드마크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여기 학교로 왔고, 사실은 또 학교의 연구 인프라는 기업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기업은 상당히 좀 투자도 많이 하고, 인력도 어느 정도 퀄리파이드 된 인력들이 들어오니까 사실은 성과가 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플래닝만 잘하면. 근데 대학의 연구라는 건 사실은 대학원생들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가르치면서 성과를 내야 되니까 쉽지 않고 또 대학원생들이 많고 적고 뭐 이런 시기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근데 교수님은 항상 이렇게 어느 정도 평가가 돼 있고 근데 그 평가된 것만큼 실적이 안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저도 운이 좋게 이렇게 좋은 이제 첫 대학원생이고 그때 이제 대만에서 이렇게 포닥을 저한테 와준 친구인데 제가 이 친구 보려고 대만으로 직접 가기도 했어요. 왜냐면 잘 모르잖아요, 외국 사람은. 여전히 리스크가 있으니까 저도 돈을 주는 만큼 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알아보고 하기 위해서 제 와이프랑 이제 대만 여행을 가는 겸해서 잠깐 봤습니다. 이 친구는 그 와이프고요. 이 친구가 이제 1년 계약이 끝나서 대만 저기 중흥대학 지금 교수인데 저희 실험실에 있다가 대만으로 들어갈 때 제가 한 분 더 너무 잘해갖고 추천해달라고 했을 때 이분을 추천해줬습니다. 추천하는 과정 중에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알아보면서 이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결혼하고 와이프를 저희 연구실에 1년 동안 또 보냈어요. 상당히 이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챗 자자는 이제 작년에 저희 순천대학교 교수가 됐고요. 나름 이렇게 저도 이렇게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연구실 세팅을 하면서 예전처럼 다시 좀 현장 중심의 연구를 하는 게 대학이 하는 역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대학의 연구가 기초 연구도 굉장히 필요하고 사실은 어떤 분들은 현장과 연결되지 않은 연구는 사실 의미가 좀 없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기초 연구가 강해야 또 현장 연구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만 성과 관리를 무조건 현장 중심의 결과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만 다르게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그 나주에 그 배시험장인데 여기 가서 이제 그 감귤 해충 방제 대학원생들이랑 하고 했었고 뭐 산에 가서 이렇게 미생물도 채집 분리하고 뭐 이 산림과학원하고 같이 뭐 솔수마늘소 방제 연구도 하고 뭐 이런 쪽으로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대학의 일부 포션은 지역사회나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다 이렇게 좀 돈 많은 대기업만 있는 게 아니고 어려운 기업들도 있고
뭐 정부 연구소도 또 그런 전공자들이 부족할 수 있으니 대학이 그런 역할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하는 지금 BK도 사실은 그런 쪽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요즘 연구는 더더군다나 혼자 하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생물을 이용해서 해충 방지하는 연구가 뭐 좋은 균주를 뭐 찾아야 되고 그거를 배양을 하고 제형을 하고 현장 테스트를 하고 또 이제 등록을 하고 제품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사실은 어느 한 그룹이 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겪은 경험으로 그런 조직들이 생기면 리딩은 좀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어찌됐든 간에 여전히 제가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협업 연구는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런 노력들이 계속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일하는 연구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 제 얘기는 이렇게 제 개인적인 것으로 해갖고 마지막에는 미생물 살충제가 어떻게 개발이 되어야 되는가 뭐 이런 얘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끝날지 모를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시면 그렇게 먼저 이렇게 코멘트를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프로젝트를 따는 게 제 일입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예, 대학의 연구 교수님들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예, 예. 배 교수님도 아마 그런 역할 많이 하실 걸로 생각이 들고요. 프로젝트를 따면 이제 저희는 이제 다양한 성과들이 나옵니다. 예, 성과들을 가지고 이제 저희의 궁극적인 역할은 아마 인재 양성, 대학원생들을 잘 키우고 또 학부생들을 잘 가르치는 건데, 예, 그래서 뭐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도 주고, 그리고 또 그러려면 사실 이 프로젝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제 뭐 주간 보고나 아니면 프로젝트 파일을 해갖고 뭐 업무 요약 보고서 뭐 이런 것들을 좀 관리를 합니다. 뭐 처음 들어보시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한된 인적 자원, 좀 약간 아쉬운 얘기이긴 하지만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뭐 여기가 서울대학교나 뭐 유수의 똑똑한 뭐 학생들을 데리고 연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런 인적 자원들이 언제든지 들어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에는 또 학생들이 원하는 또 취업의 기회들이 또 다른 것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연구실에 관심을 갖고 들어온 학생들은 우리 전북대 학생들은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고 여전히 애정을 많이 갖고 있고 근데 그런 친구들을 데리고 어떻게 효율적인 프로젝트 관리와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 어느 조직이든 리더의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거는 이게 위클리 리포트라 그래갖고 이게 학생들을 하는 실험을 이렇게 써서 뭐 양식은 뭐 되게 다양할 수 있습니다. 심플하고 이 인터넷 온라인 베이스로 원노트를 이렇게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쓰는 일종의 온라인 연구 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젝트 파일을 뭐 이렇게 해갖고 실험 방법 결과 이렇게 써서 같이 공유를 합니다. 온라인에서. 그래서 위클리 리포트를 보고 제가 이제 주말에 코멘트를 합니다. 학생들이 다 쓰면. 네, 그래서 월요일 날 학생들이 랩미팅을 하는데 제가 랩미팅에 꽤 오랫동안 들어갔었어요. 한 5년 이상 들어갔었는데 대부분의 이제 조직들의 주간 회의가 상당히 좀 딱딱하고 경직돼 있고 좀 불안하고 학생들은 아마 더 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가 안 들어가는 회의가 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만들어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럼 학생들이 랩미팅을 하고 물론 거기에도 이제 경험이 있는 선배들이 있고 그래서 요 위클리 리포트에다 또 내용들을 쓰면 제가 또 이렇게 답을 또 이메일로 이렇게 다시 공유하면서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로서는 좀 이렇게 업무의 속도를 높이고 특정 학생들한테 업무가 집중되거나 아니면 어떤 학생들이 어려운 부분들을 제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잘 되려면 학생들이 쓰는 언어와 제가 쓰는 언어가 좀 맞아야 됩니다. 학생들은 팩트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그걸 반대로 이해하면 또 안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언어를 맞추는 작업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커뮤니케이션의 미니멈이고 사실은 이제 맨투맨으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야 되겠죠. 왜냐면 글로 다 안 되니까. 근데 이제 맨투맨으로 얘기하다 보면 이제 학생들이 조금 더 저 이거 하다가 좀 잘못했는데요.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이제 얘기가 사실은 눈치도 봐야 되고 선배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제가 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거는 어떤 연구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하는 연구 그룹들이 보통 미생물 살충제이다 보니 기업들하고 많이 연구를 하게 되고 기업들이 또 재평가를 하는 단계를 분명히 밟습니다. 근데 저희가
만약 그릇된 데이터가 나가게 되면 저희 실험실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적절하게 모으는 우리의 데이터들이 정말 이렇게 여기 저희 오른쪽 그림에 이게 맞는가 이런 제가 자문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학생들도 이렇게 솔직한 데이터 그리고 잘못된 데이터에서 사실은 더 차별화된 어떤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거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프로젝트 파일은 사실은 저희도 보고서를 많이 씁니다. 이렇게 저희 학생들이 많이 쓰고 저는 이제 지금은 교정을 좀 봐주는 그런 형태인데 사실은 처음에 이제 오면은 학생들이 쓰는 보고서가 마음에 안 들죠. 여러분들도 아마 신입 직원이 쓰는 보고서 마음에 안 들 거예요. 근데 차라리 저는 또 다른 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근데 이렇게 매주 이렇게 위클리를 써보면 참 보고서가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북대 학생들 굉장히 뛰어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사실은 대학원을 들어오기 전에 능력이 좀 차이가 나더라도 졸업할 때쯤이면 상당히 경쟁력 있는 학생으로 이렇게 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 파일이 매주 정리가 되니까 나중에 보고서도 편하고 회의도 이것으로 하고 사실 우리 조직에서의 회의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자료에 쓰는 시간과 노력이 적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적은 인원을 가지고 우리가 효율적으로 연구에 집중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문서 작업들을 최소화시킬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학생들의 이제 주간 목표, 연간 목표가 있고 매주 한 거, 그다음에 할 거, 그다음에 제가 빨간색으로 코멘트하면 학생들이 파란색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언어로 문서로 한계가 있으면 이제 맨투맨 미팅을 하게 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부터 이제 제가 하는 연구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는 여기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여기 곤충들이 있고요. 다 이제 미생물에 감염이 돼서 치사된 그런 모습입니다. 잠시만요. 보시면 여기 이제 뭐 이게 갈색 거절이라고 여러분들 밀웜이라고 아실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사료용 뭐 이렇게 해갖고 이런 그 곤충을 이렇게 토양에다가 이렇게 넣어놓으면 얘네들이 토양에 만약 곤충을 죽이는 곰팡이가 있으면 감염이 되겠죠. 감염된 그 곤충 사체로부터 이렇게 미생물을 분리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해충에 적용하면 이렇게 해충을 방지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죠. 이게 이제 이런 미생물을 이용해서 해충을 방지하는 그 원리인데 이게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제가 직접 그린 그림입니다. 이렇게 스케치한 걸 제가 따갖고 이렇게 했고 여기에 이제 곰팡이 포자가 붙게 되면은 제가 좀 쉬운 언어를 쓰겠습니다. 포자가 이제 곤충의 표면에 붙게 되면 이제 포자가 발화를 해서 이제 곰팡이 균사가 안으로 뚫고 들어가죠. 그러면 다양한 뭐 독성 물질을 만들어서 곤충을 죽이고 다 죽인 다음에 이제 곰팡이가 밖으로 다시 나와서 표면에 이렇게 하얗게 파우더 형태의 포자를 만듭니다. 다시 또 다른 건전한 건강한 해충을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밖에서 보면 이제 치사된 곤충들은 이렇게 밖에 이렇게 뭐 다양한 색깔의 곰팡이들이 보이는데 아무래도 밖으로 뚫고 나올 때는 좀 약한 부분을 뚫고 나오려고 노력을 하겠죠. 곤충은 체절로 돼 있으니까 마디로 돼 있잖아요. 요거는 사실은 이제 그 미생물을 이용해서 해충을 방제하는 얘기가 처음부터 방제 쪽으로 이렇게 집중돼 있던 건 아니고 아주 옛날부터 그 사람들한테 유용한 곤충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써놨지만 누에하고 꿀벌이죠. 산업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누에는 뭐 실크, 뭐 꿀벌은 뭐 꿀뿌마 이런 뭐 프로폴리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뭐 기능성 물질들을 생산하는데 이런 뭐 꿀벌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뭐 이렇게 동물학이라는 강의를 했다고 하는 사진의 설명 자료인데 여기에 뭐 꿀벌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저는 도저히 찾아봐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료가 이렇게 돼 있어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졌고 여기 스페인의 암각한데 바위에다 그림을 그린 건데 여기 이제 꿀을 채취하는 그런 사진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 얘기죠. 기원전 한 6,000년경. 요거는 이제 중국에서 누에를 대량으로 사육했던 게 실크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 누에가 이제 중국에서 많이 이렇게 사육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실크로드를 타면서 이제 16, 17세기에 이제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뽕나무를 재배하고 뽕잎을 따서 이제 누에를 사육하는 그런 사진인데, 자 여기서 이제 그 곤충을 대량으로 사육을 하다 보면 뭐 사람도 많이 모여 살다 보면 이제 병이 발생하듯이 곤충도 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누에 이런데.
그러면서 이 병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될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여기 있는 분이 뭐냐면 이 아고스티노 바시라고 이탈리아의 양봉협회 회장님이었어요. 이탈리아 하면 뭐 패션 산업의 뭐 메카 아니겠습니까? 그 실크, 뭐 누에 이런 쪽이었고 이분이 이제 그 연구를 하다가 연구도 하셨고 뭐 옛날 분은 뭐 타이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법학자, 뭐 정치가, 뭐 과학자. 그러다가 이제 이 누에가 여기 누에가 이제 실크웜이 죽은 걸 봤는데 겉표면이 하얀 파우더로 뒤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현상을 칼시나치오라고 불렀습니다. 칼슘 가루 같은 것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탈리아 말로. 근데 이제 현미경이 발달하면서 나중에 이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미생물의 이름을 이제 보베리아 바시아나라고 부르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또 동충하초 그룹 중에 하나예요. 동충하초도 곤충에 들어가서 증식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곤충에 있고, 여름에는 풀처럼 자란다. 그래서 한자로 동충하초라 그러는데, 이것도 어찌 보면 뭐 그런 개념이죠. 곤충에서 자라니까. 그래서 이분의 이름을 따갖고 이제 보베리아 바시아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곤충의 미생물이 감염력을 갖고 곤충을 죽일 수 있다 이런 것을 이제 발견해서 연구하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곤충의 병을 일으키는데 그 병이 또 해충 입장에서는 우리가 사람 입장에서는 방지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메치니코프라는 분 알죠? 뭐 장에서도 살아있는 뭐 이런 굉장히 많은 미생물을 연구하신 분인데 이분도 이제 미생물을 이제 연구를 했고 이게 크라슬릭이라는 이분 거의 동시대에 같이 사신 분인데 조금 더 됐지만 이 두 분이 이걸 가지고 해충 방지에 좀 적용할 수 있겠다 이런 연구들을 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게 이제 메타레지움 애니스플레라고 하는 또 다른 이제 미생물 곰팡이들이고, 그 이후에 이제 또 뭐 이 전체적인 산업을 촉발시킨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00년대 초에 이제 스테인하우스라는 분이 이런 미생물을 이용해서 해충 방지하는 일들을 많이 이렇게 집대성을 했고, 뭐 사람이 모여야 어떤 과학도 발전하고 그래서 학회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세계 곤충, 병리, 뭐 미생물 학회 이런 것들을 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의 제자가 이제 도널드 로버츠인데 이제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또 이런 미생물이 만드는 독성 물질인 뭐 디스트럭신을 발견을 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해갖고 미생물 하나의 이름을 이분의 이름이 로버츠 아이라고 해갖고 명명하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유타 주립대학의 교수님이신데 교수로 갔을 때의 나이가 50대가 넘었어요. 근데 상당히 미국은 또 대학마다 다르지만 정년이 없잖아요. 그래갖고 오랫동안 제자도 많이 키우시고 지금도 상당히 많은 제자분들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미생물 중에서 곰팡이를 이용한 해충 방제 역사가 이렇게 되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아고스티노 바시나 여기 보면은 이제 메치니코프 뭐 이런 분도 계시고 뭐 미생물이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는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전체 염기서열을 읽는 그런 작업이나 아니면 또 이런 미생물들이 식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엔도피딕 뭐 이런 얘기인데 뭐 쉽게 말하면 이 미생물을 뿌리에다 처리하면 미생물이 뿌리 속에 들어가서 잎까지 올라갔고 잎에 있는 해충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개념입니다. 아직 뭐 실험적으로 많이 증명이 안 됐지만 연구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곤충을 죽이는지 뭐 이런 쪽의 연구들이 이렇게 상당히 많이 분자생물학 기반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 미생물을 이용한 해충 방제에 사용될 수 있는 미생물 소재가 다양합니다. 크게는 이제 제가 연구하는 곰팡이도 있고 또 하나는 세균, 뭐 BT제라고 하는 굉장히 큰 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 드린 바이러스도 있는데 사실은 상용화가 가장 먼저 된 거는 이제 BT라고 하는 세균입니다. 왜냐하면 안정성이 가장 높아서 유통기간이 어느 정도 따라오거든요. 근데 이런 곰팡이들은 생산성도 좀 지금까지는 불과 한 4, 5년까지는 생산성도 좀 단가도 안 따라오고 그다음에 유통기간을 보증할 수 없을 정도로 스테빌리티가 낮고 방제 효과도 아무래도 좀 느리다는 게 대부분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어려웠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극복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실험실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많은 토양에서 이런 미생물들을 좀 분리를 하고 있고요. 제가 있던 버몬트 주립대하고 같이 이제 균주 쉐어를 합니다.
이 보통 미생물을 연구하는 많은 그룹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 나는 너보다 균주가 10배는 더 많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중요한 건 그 균주들의 다양성이거든요. 얼마나 좋은 소재를 확보하고 있는지가 관건이고, 상당히 이런 저희가, 이거 죄송합니다. 쉐어하고 있는 많은 균주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이렇게 수집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적응성이 높은 그런 자원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이제 유전체 연구도 합니다. 저희는 사실은 유전체 연구를 이렇게 뭐 어떤 아카데믹하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보베리아 바시아나라는 미생물을 저희가 뭐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근데 또 다른 또 연구 그룹에서 보베리아 바시아나라는 것을 또 개발했을 때, 물론 각각의 특성은 다르겠지만, 이게 현장에서 이렇게 뭐 이게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특허적인 분쟁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사전에 막기 위해서 우리 균주는 이러한 유전적으로 이런 차별성이 있다라고, 뭐 제프 007이나 ARS EF 2860 둘 다 동일한 미생물 학명을 갖고 있지만 이렇게 다르다. 같이 갖고 있는 유전자도 있고 다른 유전자도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것도 그런 내용이고요. 동일한 종 같은 보베리아 바시아나에서도 채집되는 장소에 따라서 갖고 있는 그 미생물의 특징들이 서로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요 그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게 하나의 스피시스가 있는데 이제 그 선택가 어떤 프레셔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환경적인 스트레스, 온도, 습도, 뭐 설트, 뭐 이런 스트레스가 생기면 이 같은 스피시스 안에서 이제 분화가 되려고 하는 그 힘이 있고, 반대로 이 분화를 막으려고 하는 네거티브한 셀렉션 프레셔가 생기는데, 양쪽의 힘의 적절한 밸런스에 의해서 어느 정도 분화는 되죠. 그래서 다양한 아이솔레이트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개발의 어떤 가능성이 됩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사람도 호모사피엔스지만 다 다르잖아요. 사람들이. 미생물도 그런 특징을 저희가 좀 사이언티픽하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요것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요게 이제 꽃노랑 총체벌레라는 해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총체벌레의 일종인데, 이 총체벌레인데 그 총체벌레 본연의 모습은 없고 미생물에 의해서 다 죽은 건데, 미생물에 의해서 죽은 모습이 비슷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다른 아이솔레이트거든요. 근데 그 전체 연기설 구조도 비슷하고, 그런데 어떻게 이걸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이 두 가지 미생물이 이렇게 침입하는 가운데 어떤 유전자의 발현 패턴이 좀 다르네요.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만약 이제 컨플릭이 일어나면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실제로 이 균주는 지금 ERF836이라는 균주는 지금 파마농에서 산업화를 해갖고 친환경 자재 시장에서 이제 첫 출시에서 이제 3차 완판이 됐던 그런 제품입니다. 뭐 요거는 제가 이제 요 해충이 뭔지 아시나요 혹시? 네, 맞아요. 진드기입니다. 정확하게는 살인 진드기라고 들어보셨죠? 예. 이게 그 학명은 이제 국명은 작은 소피 참진드기인데, 요거는 정상적인 작은 소피 참진드기고, 이거는 주변에 곰팡이가 좀 있잖아요. 곰팡이에 의해서 죽은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질병관리본부, 지금 청인데, 그때 가치를 연구해서 이제 현장 쪽으로 같이 특허가 나가 있고요. 쉽게 보면 이제 이게 그 진드기의 이제 표면입니다. 큐티클이라고 얘기하는데, 곰팡이가 들어갈 때 이 큐티클에 있는 지방도 분해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진드기가 방어하려고 만드는 독성 물질들을 또 분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항산화에 적응하고, 반면에 이제 진드기는 방어를 하려고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기작들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는 뭐 이런 연구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모칼 진딧물인데, 저희가 최근에 퍼블리케이션 됐는데, 그 곰팡이가 포자가 진딧물의 표면에 묻게 되면 이제 뚫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진딧물도 나름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방법은 저희가 이제 유전자를 딱 분석을 해봤더니 탈피와 관련된 호르몬들이 많이 곤충에서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곰팡이가 이렇게 포자가 진딧물 표면에 묻으면 진딧물이 빨리 탈피를 시도해 버리는 거죠. 껍데기를 벗어 던지니까 들어오기 전에. 예, 예. 뭐 그런 곤충의 전략도 저희가 최근에 좀 이렇게 규명을 했습니다. 이제 궁극적으로는 얘네들이 죽습니다. 근데 이제 초기에는 그런 현상을 보이려고 하다가 이제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저희가 그 전남대학교 교수님들하고 또 같이 한 건데,
예, 이게 일종의 거절입니다. 도둑살 거짓, 도둑 거절이라고 쌀에 많이 발생하는 해충입니다. 이게 굉장히 관리 해충입니다. 저희 실험실에 이거 사용 못해요. 왜냐면 이제 법적으로 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라대에서만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예, 곰팡이에 감염된 다음에 이거 반으로 잘라봤더니, 아래쪽이 좀 이렇게 좀 시커멓게 변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서 많이 침입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침입과 관련된 것들도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그 대학의 연구실이 이렇게 산업화 쪽에 너무 관심이 있으면 사실은 굉장히 산업화 지향적인 연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사실은 대학원생들이 굉장히 반복적인 실험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균주 테스트하고 뭐. 사실 그래갖고는 나가서 어디 경쟁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저도 깊이 있는 연구를 같이 하면서 적절한 밸런스가 필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 어떤 교수님들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물론 이제 뭐 돈이 펀딩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연구한 것 중에 이제 대표적인 성과인데 요거는 이제 곰팡이를 배양을 한 다음에 이 총체벌레를 방지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 총체벌레가 아, 그 대부분의 이제 작물에서 지상부에서 이제 어른벌레 제가 표현을 쓰는데 그다음에 알을 낳고 애벌레가 나오고 이제 애벌레가 번데기가 될 때쯤 토양으로 내려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거를 다 지상부에다가 합성농약을 이제 안전한 합성농약이겠죠. 방지를 하려고 살포를 했는데 이게 한 사이클이 한 2주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농약에 대해서 정확성을 갖는 개체들이 살아남고 그러면서 계속 빠른 시간 내에 증식을 하니까 약제의 약효가 미흡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농약을 개발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수익을 거두고 제품이 죽든가 말든가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시장에서 이제 페이스아웃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좀 그래도 이렇게 캐시카우가 되는 화학농약의 라이프 사이클 길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좀 방법이 필요하고 저희가 제안했던 건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땅으로 들어올 때 깊이 들어가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미생물을 먼저 처리해 놓으면 미생물은 아무래도 이런 곰팡이를 잎에다 처리하면 뭐 강한 태양빛이나 높은 온도나 습도가 낮은 상태에서는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지만 이 토양에다가 처리를 하면은 아이고 제가 토양에는 뭐 습도도 있고 뭐 토양에 있는 영양분의 공급도 가능하고 증식이 가능하니까 쉽게 이제 접촉이 되면서 해충을 방지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얼음벌레로 나오는 거를 좀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2017년에 이제 시판을 파만농에서 해서 뭐 했고 사실은 어,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반응을 시장에서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은 친환경 자재, 예를 들면 미생물이나 아니면 식물 추출물에 대한 선입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약간 너무 카피 제품을 따라서 단기간에 이제 시장에 출시하고 뭐 보통의 기업들이 일부 기업을 빼놓고는 되게 다소 영수해서 충분한 R&D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 채 시장에 나오다 보니까 그런 선입견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이 실제로 이렇게 그 판매 전략이 뭐냐면 기존의 화학약제는 그대로 사용을 하시고 이게 작물을 정식할 때 소양에다 미생물을 처리하십시오라고 하는 좀 약간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좀 한 거죠. 예. 보험을 들면서 했는데 상당히 괜찮은 호평을 받았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거 개발하면서 또 미생물이나 이렇게 친환경 자재 개발하는데 굉장히 짧게 걸린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이 연구는 거의 한 10년 가까이 걸렸고 가장 어려웠던 거는 그런 선입견들, 기업들이 갖고 있는, 원래 이런 뭐 소재들은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포장 실험들을 한, 노력들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뭐, 저희 전임 이나무 총장님하고 우리 파만농 대표이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협약식도 하면서 공동 연구도 하고 또 학생들도 이렇게 뭐 나름대로 좋은 경험도 하게 되고 제가 뭐 이런 상도 받고 뭐 그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발판이 만들어지고 또 저희가 뭐 이런 미생물뿐만 아니라 유사한 미생물들을 많이 연구 개발하면서 학생들 많이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해외학회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또 나름 이제 대학에 있는 저희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하고요. 그래야 또 이제 실험실의 어떤 그 네임밸류도 좋고, 이게 뭐, 이렇게 다운그레이드 되기는 쉽지만 높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우리 전북대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연구 기반인데, 사실은 저희 연구실이 아까 보셨겠지만 그렇게 사이즈도 크지도 않고 인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하는 연구의 상당 부분은 저희 근처에 다행히도 이제 농지청이 있어서 저희가 해충 실험할 때 필요한 해충들을 또 공급받을 수도 있고 자문도 받고, 그 다음에 또 기업들하고 연구를 같이 하면서, 아무래도 제가 현장에 나가는 기회가 있지만 대부분 제 사무실에 오래 있고 그러다 보니 현장에 대한 그 감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주 이제 접촉하면서 애로사항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분석하는 기업들하고도 같이 이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기술 이전을 한 4개를 했고, 최근에 이제 확정이 됐는데, 글로벌 작물보호제 기업하고도 이제 기술 이전이 확정이 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갖고 있는 미생물을 이용한 해충 방제 이런 좀 나름대로의 좀 생각이 있는데, 이 바이오 페스티사이드에다가 앞에 이 자를 붙였는데, 예전에는 그냥 환경 친화적이기 때문에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약효는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시장이 왜곡이 되는 거죠. 시장이 왜곡이 되는데, 사실은 어떤 생물 농약도 어떤 시장에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효과가 있어야 되고, 생산 공정이 경제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하나 생각하는 거는 미생물이 잘 살지 못하는데 왜 이렇게 살포하려고 노력을 할까? 뭐 예를 들면 아까 지상구처럼. 그래서 미생물이 잘 사는 곳이 또 토양과 우리 또 수도 쪽의 좋은 액체 배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도심 속에 있는 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심각하게 우리가 모기나 진드기 같이 메디컬 인섹트라 그러죠. 그런 해충들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좀 더 안전한 소재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방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사실 이런 게 이제 시장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화학농약도 그룹들이 있습니다. 뭐 유기인계, 카바메이트계, 뭐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있고, 예전에는 바이올로지컬이라고 그래갖고 생물농약을 뜻하는 표현인데, 지금은 그게 아예 하나의 카테고리로 딱 정립이 돼 있어서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좀 생각하는 건 뭐 여기 아시겠지만 스마트팜이나 디지털 애그리컬처와 같은, 또 배준수 교수님 공대 교수님이시고 그러니까 어떤 좀 약간 기계를 이용해서 컨트롤하고 뭐 이런 환경을 제어하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농업 쪽에도 적용이 되고 있는데, 미생물들이 갖고 있는 한계점, 여전히 뭐 환경에 대해서 좀 적응이 필요하고 조건이 맞아야 되는 부분들을 이런 어떤 기술과 이렇게 접목을 하게 된다면 훨씬 더 이 미생물이 갖고 있는 단점이 장점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인프라가 필요하고, 좀 더 이렇게 돈을 많이 이렇게 투자했는데 좀 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조금 안전한 소재로 방지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생물을 이용한 해충 방제제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는 이게 일련의 프로세스인데, 뭐 배양이나 생산, 현장 적용, 등록, 뭐 판매, 뭐 이런 쪽이 있었는데, 어떤 그 생산 과정의 기술들이 굉장히 좀 부족하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이었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미생물이 꼭 농업 쪽에서만 하는, 그러니까 저희 뭐 해충 뭐 이런 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식품 쪽도 굉장히 미생물 영양들이 높고, 또 우리가 또 전통적으로 발효에 대한 어떤 영양들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지원을 받아서 지금은 많이 백업이 되어 있고, 제가 생각하는 건 사실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방제를 할까라고 하는 그 전략들. 지금은 대부분의 기술들이 많이 발전이 되어 있어서 이런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아이디어를 때때로는 과연 특화를 해야 될까, 막 이런 고민까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미생물을 이용한 해충 방제 제품 등록 현황인데요. 여기 14년도부터 19년도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다 곰팡이를 이용한 살충제들입니다. 여기 살균제는 제가 좀 뺐는데,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큰 어떤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미생물 소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베이어라고 하는 뭐 회사, 뭐 바스프, 파마농도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 크진 않지만 국내에서 나름대로 인지도가 있어서 제가 넣었고, 뭐 이런 회사들, 뭐 신젠타 이런 회사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굳이 이런 글로벌 큰 기업들이 아직 사실 화학농약 시장에 비하면 엄청 작은 시장이지만 성장 속도가 있고,
그래서 이제 관심을 두는데, 궁극적인 어떤 사실은 이런 작은 전문 회사들을, 생물화학 회사들을 인수합병을 많이 하거든요. 이면에는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해충을 방지하는 공동의 목표가 있지만, 이 화학농약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방제 효과에 있어서는 여전히 저항성이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시장에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뭐 저항성이나 독성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을 해결하려고 신규 물질 개발을 많이 하죠. 여전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최소 10년 이상, 돈도 천문학적으로 걸리고, 한 회사에서 적어도 10년 이상 한 자리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리더십이나 책임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동력을 이루죠. 그래서 신규 물질은 사실은 국가에서 주도해야 되는 R&D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 생물 소재 같은 경우에는 방제 효능에 대해서는 좀 약간 뭐 다양성이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미흡하긴 하지만 뭐 환경 친화적이라는 부분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런 방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지금 이 두 개 어느 하나라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협력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쪽의 기술 발전이 먼저 된다면 아마 이 시장은 없어질 수도 있고, 근데 여전히 이제 안전성이라는 그런 이슈는 계속 나오기 때문에 사라지지는 않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이쪽에 부족한 기술들을 백업하는데 훨씬 더 짧은 시간과 돈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이 이런 쪽으로 하는 거고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토마토를 수확을 하는데, 토마토, 뭐 오이, 딸기 이런 것처럼 연속 수확 작물, 계속 방제를 하면서 수확을 해야 되는 작물들에서는 요즘에는 뭐 잔류나 PLS 뭐 이런 이슈들이 있어갖고, 뭐 요즘 합성농약도 뭐 안전하긴 하지만 여전히 좀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소재가 적절한 시장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어, 그렇게 해서 이제 대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실제 뭐 여기 많은 기업들에 있는 대표나 연구하시는 분들이 생물 소재와 화학 소재를 같이 혼용해야 되지 않을까. 탱크 믹스 한 통에 넣고 같이 섞어서 처리한다는 뜻인데, 그런 쪽의 전력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시간이 되면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적절하게. 그래서 이게 보면은 매년 크롭 사이언스 어워드라고 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물 보호 쪽으로 좋은 어떤 결과물을 가진 성과에 대해서 이제 시상을 하는데, 여기에 뭐 많은 회사들이 있긴 하지만, 여기 보면 이제 뭐 에이지바이옴이라고 하는 회사는 이렇게 미생물들을 많이 발굴해서 뭐 이렇게 홀러라고 하는 제품을 만들고, 국내에서도 이 파마노에 같이 이제 사업화를 하고 있고, 여기 보면 베스트 생물농약 뭐 이런 걸로 해서 FMC라는 회사가 아쿠도라는 제품을 개발해갖고 뭐 미생물입니다. 근데 이게 영문 자료입니다. 근데 영문 자료에 유일하게 한글로 쓰여 있습니다. 무슨냐면 이 한국 시장에서 성공을 했거든요. 처음으로 런칭한 것도 한국 시장이고, 그래서 많은 이런 생물 소재 개발하는 분들이 우리가 해외로 나가야 된다고 많이들 얘기하지만, 사실은 테스트 마켓으로서의 한국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제가 뭐 최근에 강한 트렌드가 이제 스마트팜인데, 작물 보호 쪽에서도 이렇게 스마트팜 기술을 이용한 해충 방제 모니터링 뭐 이런 쪽에 대해서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사실은 이 FMC랑 같이 저희가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한 3, 4장 남았는데, 여기 최근에는 이제 바이오 페스티사이드 뿐만 아니라 이제 미생물을 이용한 해충이나 병을 방지하는 쪽은 사실은 시장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사실 제일 큰 시장은 잡초 시장이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런 농업의 형태가 아니라서 이 바이오 허비사이드에 대한 시장도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연구하는 내용들을 좀 보여드렸고요. 뭐 진딧물, 뭐 응애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첫 타이틀이 Mentors and Work이라 그래갖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실 혼자 힘으로 살 수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도와주셨고 기회가 생겼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게 된 게 아닌가 싶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 학생들한테 좀 이제 넘겨주는 게 저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도전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라고 얘기를 해 주려고 이렇게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